저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테레오에서 최근에 이제 수석이 아니죠. 책임연구원으로 이렇게 승진하게 된, 직책만 바뀌게 된 이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영업자분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들도 다루고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바로 현업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툴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AI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활용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서 뭐 코딩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코딩 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은 그 GPT 정도는 내가 원활하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다들 하시죠, 요즘에? 네, 요즘엔 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자 뉴스에서 봤는데, 여기 보면은 AI가 우리 포화됐다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84%는 AI를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해요. 여기 다들 써봤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16% 안에는 들어간 우수한 인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보시면 여기가 이제 AI 매터스라고 제가 그 AI 관련된 그 기사나 뉴스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실시간으로 접하는 사이트인데요. 어쨌든 여기 뉴스를 보게 되면 전 세계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 전 세계 인구를 이 정도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AI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AI를 가지고 생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인구들을 보면 그걸 이제 코딩하는 인구까지 말하는 겁니다. 0.004%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점점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쓰는 사람들은 점점 더 쓰면서 더 좋게 쓸 수 있을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써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엄청나구나.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신 건데, 그만큼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고도화돼 가고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터치 안 한 이런 이제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을 하거나 어떤 사이트를 만들거나 플랫폼을 만들거나 이런 것까지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의 영역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개발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어떻게 하면 현업에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제 우리가 코딩에 끝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 아는 지인이 코딩 교습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 폐업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코딩 붐이 한창 엄청나게 불었다가 초등학교의 교육에도 이제 다 막 들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코딩 시장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조에서 코딩 관련된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 이런 말이 있대요. 컴송합니다라는 말이 있는.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이제 컴송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문과라서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송구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컴퓨터공학과 그 명문대라고 하는 서울대, 카이스트, 충북 이런 컴공과들도 이게 다 뉴스 기사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데도 취업률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AI로 워낙 많은 이따가 제가 개발한 사례들도 좀 보여드릴 건데, AI 개발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비개발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신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저도 비개발자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 보면 상당히 고도화된 뭐 수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가볍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수익화를 이룰 수 있는 사스 프로그램들도 여러 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막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비개발자인데 저도 한 6개월 정도 몰입하고서 이거를 좀 팠더니 1인 개발이 되고, 팠더니 수익화를 낼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AI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업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페인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무엇을
조금만 더 뭐가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은 다음 상황으로 만들어지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개발을 해볼 수가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렸고요. 이거를 주로 설명을 오늘 드릴 건데요. 코딩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무언가를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고 생산하려고 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영어를 써야지 말이 통하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코딩이라는 도구가 코딩이라는 언어 모델이 있었어야 돼요. 코딩 안에서도 언어가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 최근에 뭐 파이썬부터 뭐 HTML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있죠. 자바스크립트부터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를 만들어내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대였었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LLM이라고 했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챗 GPT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연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불과 몇 년 만에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저도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 만들지만, 예전에는 그 AI를 통해서 홈페이지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3일에서 5일은 걸렸거든요. 지금은 30분이면 한다. 지금은 아이디어만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아이디어도 구체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있으면 이거를 추천해주는, 우리가 이제 그런 PRD라든지 이따가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AI한테 던지기만 하면 30분 만에 사이트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런 되게 좀 꿈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AI 관련된 거나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거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전달하는 바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세대와 안 쓸 수 있는 세대,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살 수 있냐 없냐, 이 세대의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스마트폰을 잘 다루냐 못 다루냐, 이거의 갭과 이 AI를 잘 다루냐 안 다루냐의 이 갭은 제가 느끼는 바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엄청나게 더 많은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우리 자연어를 읽고, 그럼 우리가 자연어를 통해서 잘 컴퓨터에게 전달만 한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우리 원하는 바를 실행을 해주는 이런 시대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가면 우리 개발하실 때 보면 VS 코드 커서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안티그래비티라고 또 구글에서 나온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ID라고 하는데, 코드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면서 어떤 뭔가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전문가들의 영역, 요즘에 클로드 코드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IDE의 영역인 거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바이브 코딩이라 그래서 레플리, 러버블이나 볼트라든지 아니면 V0라든지 이런 바이브 코딩 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부분 이 바이브 코딩 툴에서 작업을 하고요. 조금 더 고도한다 그러면 이 IDE 프로그램 중에서 커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일단 요것만 알더라도, 요것만 다룰 줄 알더라도 상당히 많은 고도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우리 GPT나 이런 거 쓰잖아요. 비용 뭐 2, 3만 원 내시잖아요. 그 정도 돈이면 웬만한 프로그램, 뭐 홈페이지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구조로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바이브 코딩 개발자가 아니라면, 개발자라면 여기서 놀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진행을 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실제 이거 개발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들었는지, 어떻게 프롬프트 작성,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 우리가 요게 이제 금동대학로를, 이것도 AI로 만든 건데, 이 교환 자체도 AI로 만든 건데, 금동대학로를 해달라 했더니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아니죠. 아니긴 한데 그냥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금동대학로라는 어떤 되게 멋진 향로를 만들겠다고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장인한테 가서, 이거를 내가 향로를 만들 건데 되게 멋진 향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이 밑에 여기서 이제 왕실의 제사의식이 들어간 용이 막 휘가 마치는 받침과, 그리고 향로에는 어떤 모양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오인 악사와 보강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너가 이제 구현해줘. 이렇게 하면 장인이 이해한 걸 토대로 만들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지시할 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시가. 어떤 지시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정말 간단한 그냥 향만 이렇게 나오는 향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고도화된 정말 그 지금까지도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 유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트럭션과 이건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프롬프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이따가 하는 우리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할 건데, 그 활용할 때도 이게 없으면은 그건 무용지물이라. 우리가 GPT 써봐서 아시잖아요. GPT 정말 우리가 아무렇게나 질문하면 바보 같은 답변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양한 이상한 말들도 많이 하고, 또 거짓말도 하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거짓말도 이제 막 오죠. 그게 우리가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컴퓨터가.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지시해서 컴퓨터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럼 굉장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게 차이가 점점 커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AI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런 갭이 지금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충 말해도 점점 잘 알아듣는 시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TCI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태스크, 지시문,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텍스트, 어떤 맥락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 확장되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건 우리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 어디서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롬프트로 고객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이렇게 단순하게 요청하는 것과 CRM을 구축할 건데 1인 쇼핑몰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CRM이고, 추가적으로 그거는 다크 모드로 등급별 색상이 구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 이렇게 프롬프트 하는 거와 이거의 결과물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만든 플랫폼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화요일 날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 우리 김민수 원장님께서 이제 ISO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광고도 돌리고 그런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가지고 화요일 날 우리 그 내부 스텝 회의를 하거든요.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회의를 하는데, 한 11시쯤 요 오더를 받고, 그럼 오케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서 11시쯤에 오더 받아서 딱 해서 30분 만에 만들고 보고를 드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건 이제 우리 브랜드명이나 이런 건 들어가야 되겠죠. 쭉 보게 되면 이런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거고, 무료 진단 시작하게 하면 업체 기본 정보, 우리 뭐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선택하고, 직원이 몇 명인지, 업력은 몇 년인지 선택하고, 지금 경영 시스템 현황에 문서 절차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 누르고, 그리고 인증 목적을 내부 시스템 개선, 뭐 이 정도로 체크하고 결과 확인하게 하면 이제 진단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확인된 부속 요소가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 요게 지금 요거 조금 UI를 좀 수정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요게 다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야 왜 멈춰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건 이제 이런 디테일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요건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렇게 진단 결과 A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천 인증은 제조업으로 선택했고 직원에 대한 거 선택했기 때문에 요런 ISO 인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분석 리포트 AI가 이렇게 뽑아주고, 그리고 견적을 요청하기를 하면 여기 우리가 AI, 방금 이제 AI에서 진단했던 ISO 규격들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기존에 이제 보안 인증이 있으면 있으신 거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견적 요청하게 하면 우리 김민수 원장님께 견적 요청이 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연결할 거는 우리 그 TOX라고 제가 만든 또 우리 자체 CRM에서도 견적서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견적서를 이거랑 연동을 해서 여기 들어온 데이터베이스에게 견적서를 바로 자동으로 보내는 것까지 기능을 고도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장님이랑 어제 임규리 PD님이랑 대화했었던 부분 중에 여기다 우리가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또 같이 잇자.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같이 넣자.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위험성 평가 먼저 하고, 그리고 ISO를 추천을 하고, 그 ISO 추천을 받은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까지 고도화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요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 만드는 30분 걸렸어요.
되게 금방 만들죠. 30분, 그냥 30분도 솔직히 아니에요. 저희가 그 자료 찾아가지고 프롬프트 작성해서 올리는데 10분, 15분이고 나머지 15분 정도는 AI가 알아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아이디어는 한 달 전쯤에 원장님 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워낙 좀 다른 일들이 로드가 밀려 있다가 한 3일 전에 착수를 해서 처음에 이제 초안 만들어 놓고 방치했다가 어제 이제 완성한 거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ESG 평가 진단 보고서와 그리고 경영 시스템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그것들을 PDF로 뽑거나 워드 문서를 뽑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꽤 홈페이지가 괜찮아 보이죠? 보기에는. 지금 이게 좀 확대가 돼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원래 한 요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강의 때 이제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니까 확대를 해서 그런데 조만간 런칭이 될 겁니다. ESG 레포트 플러스. 이거는 이제 우리 사후 심사를 받는 업체들한테는 요 보고서가 자동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기업 정보에다가 회사 소개서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회사 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추출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하고 회사 로고를 입력을 하게 되고 저장된 기업이 아마 여기 뭐라고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통합 문서 예를 들어 ESG 보고서를 클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ESG 지표들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ESG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PDF 보고서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생성하는데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이 PDF를 AI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도 필요하고 만든 걸 보면 여기 로고 이미지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ESG 보고서가 생성이 돼요. 이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ESG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경영 시스템 문서 또한 경영 시스템 문서는 300페이지가 넘어서 만드는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안 보여드리고 ESG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 프로그램 만드는데도 실질적으로 뭐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우리 보험팀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험팀 자체 CRM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서 줬었고 막 디테일하게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험 전산이고 요건 하나 정도는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험 관련된 이건 보험 CRM 요거 만들었던 거고 로그인해서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고객이 최근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또 AI 이런 걸 또 보고서 만드는데 좀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AI로 또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42세 남성이고 12년 납부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 하고 65세 연금 개시할 거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월에 한 200에서 300 정도 받으려면 얼마 정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제가 요거는 이제 KDB 라이프 가입 설계서 정도는 우리가 뽑아서 당연히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가입 설계서를 뽑아서 업로드를 했을 때 요렇게 나온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액을 줄여보면서 예를 들어 200만 원에 납부를 한다. 물론 이제 비과세 혜택 받으면 150만 원까지만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150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비과세 혜택 받으면 최대 150까지라고 하면 KDB 라이프로 하면 214만 원, IBK로 하면 200만 원. 우리 KB 지금 시책도 많이 걸리고 해서 KB로 사실 밀으려고 그랬는데 KB가 너무 연금 수령액이 너무 떨어져서 이건 못 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아마 고객이 선택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비교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이거 10분 걸렸습니다. 제가 뽑은 그 상품 설명서 있잖아요. 상품 제안서 있죠. 제안서 3개를 업로드하고 42세 남성이 연금보험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 이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금액별로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뭐 10만 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그거를 비교표를 만들어줘. 이 연금 수령액은 정률로 줄어들고 늘어날 거야. 요렇게 해서 요게 그냥 만드는데 뭐 정말 얼마 안 걸리죠. 종신보험이라든지 정기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상품 비교 분석 자료를 만들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서 고객한테 요거 그냥 던지면 고객이 봤을 때 내가 재미도 있잖아요. 눌러보면서 고객이 직접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게 하는 것 느낌이 나잖아요. 우리가 국밥집에서도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국밥집에서도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들깨가루라든지 새우젓이라든지 이런 걸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직접 내 기호에 맞게 넣어서 먹어서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 심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넣어서 먹었으니까 이건 맛있는 음식이야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처럼 보험 또한 내가 직접 설계하는 건 아니지만 설계 제안서 내가 최고 좋은 상품 3가지 골라왔어. 그 중에 너가 얼마일지 너가 결정해. 약간 요렇게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하잖아요. 요거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이면 만듭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만한 게 요거는 이제 쿠팡 윙에서 뭐 자동으로 주문 배송하고 이런 어플이고, 요거는 부동산 우리 스테레오 부동산 사이트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 뭐 보여드리면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와이프가 지금 제 아기가 어제 어린이집을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3일 날 이제 유치원 입학을 해요. 근데 와이프가 그 유치원에서 영어 이름을 지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어떻게 짓지? 뭐 이런 걸 고민을 하길래 내가 만들어줄게 이러고서 만들었거든요. 네임스네임 이것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 아이의 사진을 올려요. 아이의 사진 올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크하고 태어난 연도 우리 22년생이니까 22년생의 남자아이의 그 우리 아이의 성격을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활발한, 뭐 용감한. 근데 사진이 지금 없어가지고 사진도 올려서 해볼까요? 네. 요거 핸드폰으로 해서 하면 당연히 이제 바로 핸드폰에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사진 찍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PC 버전으로는 제가 고려를 안 하고 만들어서 앨범을 선택하기로 해서 다운로드하고 요거를 넣으면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죠. 22년생이 아니라 1990년생이고 저는 활발하진 않고 용감하진 않고 조용한, 그리고 내성적인, 섬세한. 저 와이프한테 항상 좀 섬세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와이프는 다 그래요? 네, 그럼 섬세한하고 뭐 이 정도만 그냥 해볼게요. 이름 추천 받기 누르면 여기 보면 제 거 쿠팡 파트너스도 연결돼 있어서 이거 눌러서 들어가면 저한테 또 수익도 이제 좀 생깁니다.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도 연동해놨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나고 있어요. 이게 또 승인되는데 2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상 파악하는 중에 요때 이제 구글 애드센스가 나오게끔 그래서 수익화 모델까지 잡은 건데 요건 아직 그 애드센스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쿠팡 파트너스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거 의미가 이렇게 또 나와요. 이거 좋다, 엘리엇. 저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엘리엇 페이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름별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조금 트렌디한 이름도 어울릴 것 같은 베스트 3와 트렌디한 이름 2개 정도 추천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테오랑카이 저랑 정말 안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요거 이제 결과 공유하기 누르면 여기 이미지 생성되면서 우리 사이트도 바이럴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이미지에서 SNS까지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 그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GPT API만 연결하면 그냥 바로 돼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개발에 대한 영역인 거, 이것도 보여드린 이유가 생각을 좀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부 시간에는 컨설팅에 관련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생각을 좀 이렇게 넓힐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일부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주제를 잘 모르고 스카이워크도 쓰는 스카이워크가 너무 오류를 많이 내는 거예요. 스카이워크 같은 프로그램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러고서 덤볐다가 그거는 이제 내가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연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키텍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라는 게 설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정보는 어떤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다 배치하고 이거는 여기다만,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당장은 못하고 나중에 프로젝트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구조는 얼마든지 쉽게 만들지만 그 구조를 정말 고도화된 자료까지 나오기까지는 설계가 너무 디테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멈췄는데, 그런 정말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업무 외에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 그 생각의 확장을 넓히시고, 그리고 내가 사업하시는 분이나 우리 팀이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 회사 자체 CRM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하시는 분들은 그 보험 고객 관리할 수 있는 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는 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고객관리 툴 같은 것도 엑셀 같은 거 그동안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네. 뭐 만기가 됐다. 네. 그 미리 한 달 전에 뭐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뭐 예, 이런 거를 그런 것도 기능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아까 잠깐 들어갔다 그냥 나갔었는데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면 아직 막 활발하게 사용 중이진 않긴 하지만 이것도 보험 그 조원 RM님이라고 우리 보험팀 이렇게 이끄는 RM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보험팀이 쓸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모바일 특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이긴 해요. 고객관리, 영업관리, 일일보고, 지도 이렇게 총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관리를 눌러보면 여기 기본정보 입력하고 메모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증권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 등록하고 여기다가 증권 이미지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증권 이미지에서 가입 내역으로 자동으로 따라와져요. 그래서 그것도 구현이 돼 있고 증권들 등록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청구 이력들도 뭐 청구 등록을 한다. 그럼 어떤 보험사에서 어떻게 청구했다. 아니면 여기서 보험사를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입 내역에서 끌어오는 게 가장 더 좋겠네요. 그건 로직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청구 등록하게 되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뜨면 가장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서 이런 것까지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기타 서류들 뭐 신분증이라든지 뭐 카드 같은 거 카드 납하시는 분들은 카드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 관리에서도 현황, 목표, 뭐 가망 고객 이렇게 해서 가망 고객별로 TA랑 만남이랑 어떻게 했는지 체크할 수 있게 이런 것도 되게 목표 설정도 다 할 수 주간 목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일 보고에서는 그 보고 등록을 해서 언제 누구 몇 건을 만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관리자는 그 관리자 통계를 또 낼 수가 있어요.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렇게 되고 지도는 네이버 맵으로 연결했는데 네이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우리 사이트가 이 네이버 지도를 써도 된다라는 이 승인이 아직 안 나서 그거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는 우리가 그 조원 RM님이 요청한 로직대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더 편한 로직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대로 찾아가지고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죠. 어렵지 않게. 예전에 이런 거 개발하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돈 500은 줘야 그리고 좀 돈 1000은 줘야 이 정도 플랫폼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저 이거 만드는데 한 $5 정도 썼나? 물론 이게 그 바이브 코딩 하는 데서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코딩 줄수만큼 그 비용이 부과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5 정도 되면은 그래도 10,000원 미만으로 뭐 훌륭한 프로그램 런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써볼 만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 샵 하나 있는 게가 대주제고 여기 그 안에 있는 샵 2개가 소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PPT 제작할 때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감마라든지 스카이워크라든지 젠스파크, 노트북 LM 이렇게가 있고 그리고 동영상 제작할 때는 부류라든지 노트북 LM 그리고 문서 제작할 때는 클로드 그리고 공문이나 뭐 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노트북 LM 이렇게 주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노트북 LM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메인으로 노트북 LM을 씁니다. 메인으로 모든 프로젝트 시작은 노트북 LM에서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그거 노트북 LM에서 한번 써보시면 제가 이따 하는 것들 보여드릴 거거든요. 굉장히 훌륭하게 나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나의 비서처럼 쓸 수 있는 게 노트북 LM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LM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플랫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그 영업을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PT를 해야 되잖아요. 그 PT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우리 그 협회랑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협회에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좀 감이 안 올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적용한다고 했을 때 막상 가서 브리핑 했는데 질문을 대표가 하면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물론 내가 스터디하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 LM에서 그 관련된 자료랑 그 대표의 예상 질문까지 다 뽑아서 좀 어느 정도 한 번만 숙지해 놓고 가면 그래도 겉핥기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문서 제작할 때는 클로드라는 PC 버전을 활용을 해요. 제가 이현수경 지사님한테 그 옛날에 봄날의 꽃처럼 문서 이렇게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작성한 게 하나도 없고 다 클로드로 지시해서 다 만든 문서입니다. AI로 다 만든 문서예요. 그 회사에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회사에 작성한 거 아니고요. 제가 그냥 AI로 회사 정보 집어넣고 돌린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제 자료 나오는 것까지 그것까지 한번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 다 유료 프로그램, 이거 다 플랫폼 다 쓰면 돈이 얼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 여기서 유료로 쓰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료 버전으로 씁니다. 무료 버전이어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구글 계정이 10개가 넘어요. 왜냐면 그 구글 계정 10개 넘는 이유가 젠스파크라든지 아니면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거는 그 하루에 쓸 수 있는 토큰 양이 적다 보니까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 토큰을 주면 500 토큰으로 한 2개 정도 PPT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다른 계정으로 또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얘네 스카이워크나 젠스파크 이런 애들은 감마 이런 애들은 로그가 남아할 필요가 없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냥 일회용 같이 써도 되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넣어서 거기에 관련 데이터, 이게 데이터가 누적된다고 그걸 가지고 더 우리가 학습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 여러 개로 그냥 일회용처럼 써버려도 됩니다. 근데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좋은 플랫폼들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려면 하루에 5개 제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좀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 구글 그 유료 결제하면 11,000원이거든요. 지금 또 할인해서 5,500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그 정도는 만약에 내가 진짜 써보고 마음에 든다 하면은 한 5,500원, 2달 동안 5,500원 그 이후로는 11,000원이니까 요 정도도 유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클로드는 이건 유료를 쓰지 않으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유료로 씁니다. 나머지는 다 무료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GPT도 무료로 쓰고 있고, 제미나이도 당연히 무료로 쓰고 있고, 클로드만 유료 버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레플리 당연히 이제 우리 레플리는 당연히 유료 버전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고도화된 개발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커서라는 아이디 프로그램도 유료. 그래서 총 유료는 3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쓰고 나머지는 다 무료 버전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요 이후 프로그램들 노트북 LM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할게요. 노트북 LM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PC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노트북 LM도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당연히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미나이랑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뭔가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노트북 LM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아직 써보신 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일단 구성부터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추천 노트북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여기 노트북 LM에서 우리한테 추천해 주는 거고, 밑으로 내려보면 최근 노트북에서 여기서 제가 작업했던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일단 여기서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요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를 주로 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고 노트북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당 한 주제의 팔레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서 한 가지 주제, 예를 들어 어떤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게 하든지 유튜브를 분석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하나의 어떤 팔레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만들기를 하면 파일을 업로드할지 웹사이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복사된 텍스트를 넣을 수 있잖아요. 공문을 한번 볼게요. 공고문들을 보게 되는데 요거
이것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기업마당에 있는 모든 공고를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켜보면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 중에서도 그 아이디 그 커서를 통해서 만든 거고, 이것도 만드는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 툴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 거를 한번 가져오기를 눌러보면 지금 API로 2026년도 공고 목록을 조회 중 기업마당 겁니다. 조회를 하고 이미 스크래핑한 공고 제외되고 신규 공문을 다운받은 거거든요. 공고문 목록을 조회를 해보면 총 855건의 공고문이 올라간 거예요. 2026년도에. 그 중에서 791건은 이미 했었고 신규 64건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처리 중인데 보게 되면은 중앙부처에서 부처들마다 쭉 각각의 공문들이 쭉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있는 사업들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업체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서 하면 되고, 지금 땡겨오는 걸 보면 지금 이제 다운로드 하고 있죠. 크게 보면 뭐 20년 독일 자동차 전시회 거 붙임서류 zip 파일 받았고 PDF 받았고 이런 한글 파일 받고 PDF 받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64건이 이제 최신화가 또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스크래핑한 이후 건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스크래핑 한 김에 그냥 냅둘게요. 꺼도 돼. 지금 그냥 끄겠습니다. 끄고 26년도 거를 이제 파일을 열어보면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거 사업을 본다 그러면 경기 수원 용인 화성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는 공문이 있잖아요. 요거를 노트북 LM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요거를 PDF를 드래그 드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3단 구성으로 돼 있는데 왼쪽은 소스가 들어가는 거고 가운데는 GPT처럼 대화를 하는 거고 오른쪽은 스튜디오라고 해서 무언가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보면 이걸 다 읽었죠. 소개를 간단히 보면 26년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정규직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수원, 용인, 화성, 소재 5개 이상 기업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26년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유튜브에서 한번 또 자료를 찾아볼게요. 장려금 보게 되면 이걸로 볼까요? 4주 전에 올라온 이 영상을, 내용은 모릅니다. 그냥 이걸 넣어볼게요. 소스에다가. 여기다 소스 추가하면 됩니다. 웹사이트로 하고 링크를 붙여놓고 삽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소스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건 이제 제목은 이제 바꿔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GPT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페르소나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너는 뭐 몇 년 차 마케터야 뭐 이런 거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해 주는데 여기 보면 채팅 가운데 위쪽에 보면 여기 노트북 구성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채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본값으로 된 거를 맞춤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값이 아니라 맞춤으로 바꿔보고 우리가 뭐라고 적어볼까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관련해서 업체 브리핑 하려고 한다. 전문적인 느낌 너도록 설정해줘.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하고 저장을 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보면 예상 질문 같은 것들 여기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들을 여기서 밑에서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 대상과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누르게 되면 이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PT 뭐 다른 이제 LLM 서비스를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대부분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노트북 LLM의 특징은 우리가 올린 소스를 기반으로 답을 줘요. 그래서 잘못된 소스를 주면 안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준 소스 기반 안에서 문서를 생성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공식력 있게 또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공문에 아마 있는 내용이 공문하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을 뽑아줍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업령 1년 미만의 기업도 매출 심사를 받나요? 뭐 업령 1년 미만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답이 있겠죠? 질문이 있겠죠?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도 제외됩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추가되는 질문에 5인 미만 기업이 지원받는 방법은 우리 공문을 읽지 않아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GPT랑 대화하듯이 대화를 해보면서 예상 질문을 얘가 짜주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그냥 클릭하면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인 미만 기업은 또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기다 우리가 직접 질문해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노트북 LM에서 제일 파워풀한 거는 이 우측에 스튜디오 기능이에요. 보면은 스튜디오에서 오버뷰라고 있고 동영상 기어도 있고 마인드맵,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 데이터 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슬라이드 자료부터 요게 생성이 오래 걸리니까 요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병렬로 여러 개 작업도 가능합니다. 요걸 누르면 그냥 기본값으로 생성을 시작을 하고요. 이 오른쪽 연필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이거 생성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발표자 슬라이드로 해서 진행을 해보고 예를 들어 업체를 지정을 해볼게요. 제조업 20명 근로자 보유한다는 표현이 맞나요? 무슨 표현이 맞는 거죠? 근로자 20명의 근로자가 있는이라고 할까요? 근로자가 있는 이 표현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 볼게요. 제조 20명 근로자가 있는 대표에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 브리핑 하려고 해. 이 정도로 해서 생성을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이 내용 소스 두 가지 소스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스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체크 꺼버리고서 하면 그 체크한 것만 우리가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중요시 여기서 또 좋은 것들은 보고서도 굉장히 좋고 마인드맵도 한번 그냥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마인드맵도 생성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AI 오디오 오버뷰라 그래서 요즘에 막 AI 두 명이서 막 대화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것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눌러보면 한번 만들어진 거 가지고 보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심층 분석, 요약, 비평, 토론 이렇게 있는데 토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용을 보면 두 호스트가 진행한 사려 깊은 토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토론에다가 한 명은 전문가 입장, 한 명은 대표자다. 대표자가 전문가에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이제 돌아가겠죠. 일단은 완성된 거 요거 마인드맵부터 한번 볼게요. 마인드맵을 열어보면 이 소스를 기반으로 얘가 정리한 것들 마인드맵으로 자동으로 짜준 거예요. 기업 요건에 대한 것들은 이게 방금 기업 요건을 클릭을 하니까 여기 옆에가 글씨가 펴졌죠. 뭐냐면은 이 기업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쫙 정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요건을 누르게 되면 매출액 요건에 대한 것만 여기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마인드맵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요 클릭하면은 여기로 또 펼쳐지고 클릭하면 펼쳐집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펼쳐진 거 안에서 요 카드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만 또 이 안에 소스에서 추출을 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맵을 보면서 근거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면서 이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필자에 대한 내용은 39세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균급여 뭐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알고 가도 그냥 딱 키워드만 알고 가도 바로바로 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인드맵으로 바로 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소스가 우리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만들어지고 아직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지는 동안 이 내용을 우리가 그 PPT로 또 감마를 통해서 PPT를 생성을 주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AI 뭐 나노바나나나 노트북 LM이나 마찬가지로 그 다 나노바나나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지 생성하는 걸로 중심으로 PPT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감마를 이용하는 이유는 감마는 텍스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감마도 또 무료 크레딧이 많이 있으니까 무료 플랜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텍스트 여기 밑에 정리해 놓은 거를 요걸 한번 거기다 요청을 해 볼게요. 푸드 영상과 공문을 요약하고 내용을 PPT 제작용으로 요약 정리해 줘. 이렇게 제가 한번 요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소스들을 가지고 PPT 제작용으로 정리를 할 거고 이 내용 그럼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1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슬라이드 2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3에는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짜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또 추가적으로 각 슬라이드에다가
슬라이드 개요에 구체적인 디자인 제안도 포함해주고 현대적이고 모던한 느낌의 컨셉으로 디자인해줘.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또 요청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를 이제 뽑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요청한 것처럼 디자인 제안까지 여기 나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요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거를 디자인 색상까지도 추천을 해주네요. 요거를 메모를 복사를 누르고 감마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요거거든요. 여기로 가서 로그인을 하고 그 블록 계속하고 하고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하면 생성할 거냐 텍스트로 붙여넣을 거냐 템플릿으로 할 거냐 파일도 UR에서 가져올 거냐인데 우리는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스를 가지고 여기다 넣어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지만 그렇게 노트북 LM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요라든지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슬라이드를 짜고 간 거기 때문에 텍스트로 붙여넣기로 요거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복사한 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 이거 제가 작성한 텍스트를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정리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고 에디터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시각적 요소만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요 화면 이런 디자인으로 가겠다 뭐 요런 디자인으로 가겠다 뭐 우리가 디자인적인 부분만 설정을 하고 사진 이미지 아트 스타일도 뭐 3D 요런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요런 라인 아트로 해서 하고 추가 키워드 넣을 거 있으면 넣고 보통 안 넣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생성을 눌러볼게요. 제가 한 건 노트북 LM에서 작업한 텍스트를 가지고 간만에 붙여넣기만 한 겁니다. 새로 만들기를 하고 텍스트로 붙여넣기 프레젠테이션 넣었는데 이거를 빼고 디자인 구현 가이드도 이거를 이런 내용 필요 없고 이따가 우리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침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정도 지워주고 슬라이드 딱 내용만 가지고 이것도 지워줄게요. 그런 내용 가지고 요거 가지고 만들어줄게요. 이 텍스트 그대로 유지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계속하기 이 정도로 하고 그럼 그대로 해서 생성을 해볼게요. 여기다 좀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대로 되네요. 그쵸? 우리가 넣은 슬라이드의 개요별로 1번 슬라이드에는 어떻게 넣어달라 2번 슬라이드는 어떻게 넣어달라 했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내용 보시면 2번 슬라이드를 보면 개요 1인당 720만원 파격적 혜택 720만원과 12개월을 중에 아주 크게 배치한 시각적 우리가 요청한 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아까 저기에서 내용을 좀 수정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수정하는 네, 해도 되고 합니다. 생성하기 전에 네, 그렇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보면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브리핑하는데 쓸만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걸 다 내가 직접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간만은 좋은 점이 텍스트들을 내가 여기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히 우리 회사 이름 이렇게 텍스트 드래그해서 적어주면 되고 전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것도 바꿔줄 수 있어요. 뭐 이거를 글씨 읽기를 더 키웠으면 좋겠다. 글씨 바꿨으면 좋겠다. 여기서 바로 수정이 돼요? 예, 바로 됩니다. 그래서 강화를 치우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간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료 크레딧도 꽤 많이 주거든요. 물론 이제 10페이지 넘어가는 건 유료 플랜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얼마든지 우리 노트북 LM에서 뭐 한 8페이지 미만으로 제한해줘.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LM에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여기 아직 슬라이드 자료랑 AI 오버뷰는 아직도 계속 생성 중이네요. 슬라이드 자료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로 생성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AI 오버뷰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명이서 토론하는데 자료 화면까지 자동으로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영상처럼 나오거든요. 꽤 퀄리티 괜찮게 나오니까 요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노트북 LM은 여기 나머지 뭐 플래시카드라든지 이런 플래시카드도 만들어 보면 클릭하면은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클릭하면 답변이 뒤로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 퀴즈 정답처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것도 하고 여기 퀴즈는 실제 진짜 퀴즈처럼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좀 브리핑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업체 대표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게 좀 가장 조금 저도 브리핑할 때 잘 모르는 거 가지고 갈 때는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업체 대표가 질문할 만한 리스트를 10개 뽑아주고 답변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하면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것만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소스를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장려금에 대한 부분들 더 디테일한 자료들이 있으면 넣어서 해도 되고 이런 질문도 우리가 숙지해서 가면 되잖아요. 채용한 정리 5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면 지원 못 받나요?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돼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10개 정도 네, 급여를 많이 주면 지원돼서 빠진다는 맞는가요? 450만 원 이상이면 안 됩니다. 저도 요것 때문에 예전에 장려금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3개월 전부터 최근 1년 전까지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질문들 리스트들을 10개를 뽑아주는 거예요. 대표들이 질문할 만한 것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비단 한 가지 지원 사업이었는데 제가 아까 뽑았었던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력한 우리 업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다. 경상남도 업체의 이런 사업들을 다 보고 여기서 우리가 트라이 할 만한 것들을 막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런 한글로 되어 있는 거 PDF로 바꿔줘야 되는 단점은 있어요. 여기 한글 파일은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PDF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긁어서 모은 다음에 우리 업체 정보를 줘요. 그럼 우리 업체가 신청할 만한 리스트를 뽑아줘 하면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뽑아준 걸 가지고 뽑아준 그 신청할 만한 리스트가 아닌 소스들은 꺼버리고 우리가 왜냐면 그걸 다 읽거든요. 한번 질문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체 지원 사업이 안 되는 소스들은 꺼버리고 지원되는 소스 안에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종합적으로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들어줘 이런 것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디자인 작업해줘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우리 업체에 맞는 건지 이거 다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대폭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출력해서 해도 되지만 기업 마당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해당할 만한 것들은 다 파일 다운받아서 노트북에 다 업데이트하고 우리 회사 사업 속에서 그리고 또 뭐 사업자 등록증, 회사 특징도 여기 노트북 LM에서 여기 소스에다가 텍스트 소스도 넣을 수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막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우리 소스 안에서 우리 업체가 신청 가능한 아니면은 여기다가 맞춤에다가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 회사는 뭐 제조업이고 뭐 어떻고 이런 상황이다. 인증 뭐뭐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조달 업무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 중에서 우리 업체가 가능한 지원 사업 솔팅해줘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이게 만들어진 게 있네요. 요거 하나 먼저 볼게요. 관점으로 자료의 이면을 파헤치고 쟁점을 조명하는 심층 담론의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뜯어볼 주제는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실효성과 그 구조적 한계입니다. 저는 기업을 직접 운영하며 이런 제도를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대표자의 시각에서 오늘 논의를 이끌어갈 거고요. 네, 저는 너무 좋죠.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를 수습하고 제도의 한계와 법률적, 행정적 맹점을 짚어내는 노무 규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자료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질문은 이겁니다. 진짜 같아요. 720만 원이라는 이 파격적인 장려금 제도는 과연 기업의 성장과 이거 속도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강력한 촉매제인가 아니면 까다로운 예외 네. 조항과 유지 조건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행정적 짐과 리스크를 지고 이 정도면 딱 적당해 보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 예외 조항이나 강력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막대한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주장. 다 들어볼 필요 없이 뭐 이 정도면은 뭐 엄청나게 훌륭. 슬라이드가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이미지 생성하는 거여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슬라이드 생성해보고 그 감마랑 어떻게 비교해서 나오는지 이런 거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요거 플레이하는 동안 동영상 기호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AI 오버뷰랑 약간 동영상 기호랑 약간 헷갈렸어요. 왜냐면 동영상 기호는 진짜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도 될 그 슬라이드가 그 텍스트 같이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다른 뭐 입력하는 거 없이 그냥 생성 눌렀어요. 이것도 한번 결과 나오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노트북 LM을 통해서
웬만한 우리 컨설턴트들은 이거를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사업 그리고 우리 업체 정보 다 넣고서 우리 업체 정보에만 컨설팅 방향 알려줘. 아니면 재무제표를 업로드하고 재무제표 우리 회사의 위크 포인트를 알려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어떤 뭐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려줘. 그럼 그 방향이 쭉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방향을 가지고 복사해서 또 소스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방향 그대로 우리가 업체에다 PPT 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개요를 쫙 짜줘. 그 PPT를 또 간마해서 만들어요. 업체한테 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을 쉽게 고퀄리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다들 영업 다들 잘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경험과 노하우로 했었다라면 지금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다 노하우까지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LLM 서비스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을 해내는 그런 과정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걸 가지고도 내가 하는 현업에서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뭐 부류라든지 이런 거 동영상 제작은 아까 그걸로 보면 되고 스카이워크나 젠스파크 혹시 써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럼 요거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요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 우리 회사 파워포인트라든지 SWOT라는 수학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인증이나 이런 거 하면 항상 좀 업로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는 그냥 제가 개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 파워포인트를 만들 건지 문서를 만들 건지 이미지를 만들 건지 우리 파워포인트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업체 자료들을 올려요. 사업자 등록증 올리고 사업 회사 소개서 올리고 우리 거 회사 소개서를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이렇게만 입력을 해볼게요. 더 막 디테일한 것도 요구해도 돼요. 근데 일단 요 정도만 보여드리면 파일한 게 첨부되어 있죠. 스카이워크나 젠스파크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로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도 요거 프리 버전으로 쓰죠. 스카이워크나 젠스파크나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큰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만들 거면 아까 말했듯이 구글 아이디 여러 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 됩니다. 얘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고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떻게 이 수학 분석을 할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보기 좋게 조금 축소를 좀 할게요. 뭐 5분 이내로 다 만들어지니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고 있을 때는 끌 수가 없네요. 예,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제가 요것도 카피를 드리긴 할 건데 요거를 이 명령어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구글에다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이게 로그인 된 정보가 임시 저장 폴더에 저장이 돼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로 여기다 또 로그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로그아웃을 해야지 임시 폴더랑 충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시 폴더를 2개, 3개, 4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시 폴더를 하나를 만들고 두 번째 거를 만들면 이 두 번째 임시 폴더에서 새로운 로그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또 보여드리는 느낌의 폴더에서 새로운 제 거 구글 계정을 이게 아까 10번째 만든 계정이거든요. 10번째까지 쓸 일이 없어서 아마 이건 젠스파크에 회원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로그인 회원가입은 금방 하니까 스카이워크였죠. 우리가 하는 게 이걸로 해서 나중에 동기화하고 건너뛰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로그인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고 네, 됐죠.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지금 보면은 여기도 로그인이 돼 있고 여기도 로그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 자금 하시는 분들은 여러 창 켜고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성능을 보면 이게 인터넷 창 하나하나 킬 때마다 이게 램이 들어가거든요. 성능은 메모리를 써요. 지금 11메가, 16메가 중에 11메가 썼잖아요. 인터넷 창 한두 개 정도는 더 켜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이 컴퓨터상이 좋으면 한 2모니터 해가지고 8개 정도까지 그러니까 소진구 우리 그 신용취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좀 빠르고 좀 속도가 램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준 다음에 8개까지 켜놓고 동시에 새로 고침 누르고 새로 고침도 이게 다 이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기보다 여기 보면 구글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간 되면 새로 고침까지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거 설정해놓고 8개가 동시에 새로 고침 되고 뜨는 것부터 바로 신청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예전에 또 IP가 겹쳐서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소진공 기절을 보면은 대리하여 단순 접수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IP로 겹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IP 신경 안 쓰고 그냥 여러 개 띄워놓고 한 번에 하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냥 그런 개념을 보여드린 거고, 아까 수학 만든 걸 보면 SWOT를 이제 여기서 주식계 나시스의 수학 분석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꽤 괜찮죠? 네. 근데 이건 이제 뭐 더 디테일하게 수학 분석 만들어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나온 건데 더 디테일하게 뭐 요청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PPT를 만들 때는 우리가 그 어떤 공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PPT를 만들 때는 노트북 LM을 통해서 정리한 거를 감마에다가 돌려서 만들거나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노트북 LM에서 직접 만들어도 되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노트북 LM에서 만든 걸 감마로 돌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회사 소개서라든지 이런 수업 분석이라든지 어떤 그냥 우리 회사 자료를 가지고 바로 만들어야 되는 자료들은 여기 스카이워크나 젠스파크 그 무료 계정이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활용하셔서 이렇게 돌려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노트북 LM을 잘 써야죠. 예, 그거 써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 구성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3단 구성이에요. 왼쪽은 소스 출처, 가운데는 우리 소스를 기반으로 한 우리 질의응답하거나 자료 정리된 부분, 오른쪽은 무언가를 생산해내기 위한 스튜디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졌네. 이거 한번 볼게요. 유튜브 요약인 것 같은데, 유튜브가 아니라 영상 요약. 이것도 플레이 해볼게요. 사장님들 혹시 청년 채용 계획 있으신가요?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한번 알아볼게요. 한 명 채용할 때마다 무려 720만 원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근데 제일 궁금한 거,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유튜브 영상도 그냥 올려두고 내 거 블로그 게시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영상 만들어서 게시하면 블로그 좀 유지 시간도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원이나 1년 동안 월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청년이 창업한 기업 같은 곳은 이런 것처럼 동영상 기업 만들 때 여기다가 이건 디자인에 대한 시각 이미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지도 적어도 돼요. 적어서 이제 원하는 바로 이제 좀 그러니까 브리핑이 아니라 설명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여기다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한번 생성되면 기다려 볼게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지자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인증이라든지 또 우리 경선에 계시니까 그 스마트 수출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때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제가 문서 생성할 때는 클로드를 쓴다 그랬잖아요. 클로드인데 그냥 일반 PC, 그 온라인 버전 말고 PC 버전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노비즈, 나시스라는 업체에 이노비즈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보안 서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안 서류가 뭐 어떤 식으로 오냐면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기본 서류들 있죠. 기본 서류들은 대표가 뽑아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표가 적어줘야 되죠. 근데 준비하실 서류 보면 기술혁신 능력의 권한 위임 규정, OJT 일정, 개선활동 인센티브 제도 규정, 시행품위서 및 실적 자료 이런 서류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도 기술 동향 분석 자료 이런 것들, 특허 맵 작성 파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서류들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중소기업에서 그 이노비즈 봤죠? 이거 다 서류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기술혁신 관련된 것까지만 해볼게요. 나머지 여기까지만 한번 자료를 해볼게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클로드로 갑니다. 이노비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어디 파일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죠. 만들어 달라면 문서 안에 내용이 비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미 데이터까지 해달라고 하고, 여기 우리 회사 아까 썼던 회사 소개서를 또 업로드를 해줍니다. 이게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실행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하고 PDF 들어갔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 PC 버전을 써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MCP라 그래서 이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에서 만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기 규격을 테슬라가 거의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AI와 각종 서비스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엔트로픽이라는 클로드 회사가 통일을 했어요. 그걸 MCP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MCP를 가장 잘 활용하는 업체가 아무래도 본인들이 만든 규격이다 보니까 이 클로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고, 클로드에서 보시게 되면 문서량이 많으므로 npm 도크를 설치를 하고 문서 생성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npm 도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다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생성해 주겠다라는 거고, 아마 뭐 하다 보면 한글 오류 같은 것도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때그때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 한 번에 나와도 되고 한 번에 안 나오면 또 계속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만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름대로 뭘 하고 있죠. 보면 이렇게 보면 뭐 돌아가고 있죠.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코드를 나름대로 짜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여기 위에서 보면 npm 도크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터널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그 워드 문서를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런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연결하고 코딩으로 자기가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으로 문서를 짜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나름대로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롬프트 넣었던 게, 물론 뭐 나름대로 조금 짧은 시간에 디테일하게 넣었지만 이 정도 프롬프트는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노비 신청 중입니다. 요구 서류가 너무 많아서 문서 생성을 이 멘트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하실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적으시면 돼요. 워드 파일 문서, 이게 중요해요. 그냥 워드 파일로 생성해줘 하면은 통합 문서로 생성을 해버려요. 저도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다시 생성을 했었는데, 워드 파일 문서를 각각 개별로 생성하고 다운로드까지 하게 해줘. 이렇게까지. 각각 개별 생성하게 하면 코드만 생성을 하더라고요. 다운로드 하게끔 생성 안 하고 코드만, 각각 개별 문서에 코드만 생성해서 이거를 워드 문서에 변환을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다운로드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소개서를 참고해 작성해주고, 문서 안에 공란으로 두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쓸만한 더미 데이터까지 입력해서 작성을 해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더미네이터 뜻이? 그냥 샘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 데이터라고 말해도 돼요. 샘플 데이터를 넣어달라, 이렇게 다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뭐 세 번째 파트 시작을 한 거고, 아까 해본 것 중에 그 동영상 하기 있잖아요. 그거를 시간을 우리가 몇 분짜리로 해줘라고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짧게 길게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유료 버전에서는 뭐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짧게 길게밖에 안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동영상 이거였죠. 이거를 눌러보면 설명 동영상 요약 이 정도만 가능하고, 근데 여기다가 한번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분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거 한번 클로드를 볼게요. 문서를 조금만 생성을 요청할 걸 그랬네요. 그렇게 너무 많은 걸 요청해가지고. 어쨌든 저 회사 속에서부터 AI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너무 많은 걸 요청을 했다. 그죠? 좀 후회가 되네요. 사이드바를 열어보면, 사이드바 여기에 어쨌든 그 결과물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드 중에서 여기 뭐 오퍼스로 하면은 정말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내줘요. 근데 이거는 토큰 값이 너무 많이 달아서 우리가 하는 거는 소넷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넷 4.5로 해도, 저는 이전 버전 4.5 버전으로 했었는데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유료를 버전 쓰더라도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클로드 코드도 마찬가지고 토큰 소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 잘못 쓰면 막 수백만 원 결제 나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소넷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더 좋은 모델은 코딩의 영역에서 더 좋게 하는 거여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 사람은 한번 실수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바이브 코딩 툴이잖아요. 클로드 코드도. 그래서 바이브 코딩 툴 써보겠다고
좋다 그래서 한번 도전했는데 기본 설정이 제일 비싼 모델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한 진짜 홈페이지 몇 개 만들고 좀 테스트해보고 이러면 수십만 원 그냥 깨져요. 그것도 청구도 그냥 처음에 카드 등록으로 돼 있어서 그냥 돼버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맞아요, 진짜. 네. 기왕한 김에 좀 기다렸다가 보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리오에서 어쨌든 인증 업무를 같이 또 서포트 하잖아요. 근데 인증하게 되면 가장 이런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없는 문서를 갖고 와라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그런 게 또 컨설팅이기도 한 거고 그런 게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노비지 관련된 문서 리스트만 보여드렸지만 이노비지 말고 스마트 수준 확인할 때도 문서량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돌려서 나온 결과물을 드린 거고,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지원 사업 할 때도 추가 첨부 서류 중에 뭐 가점이 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서류들을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또 컨설팅 영역이니까 가점이 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대표한테 전달해서 이거 내용 틀린 거 없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가점 문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하면 대표가 당연히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컨설팅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만들어지는 동안 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질의응답 그거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지금 들으면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컴퓨터를 자주 이용한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왜 강사님이 저희한테 강의해 주실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오시잖아요. 네. 그거부터 사실은 좀 저희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다음 그 강의가 열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천천히 네. 이렇게 왔다 갔다가 네. 끌어오는 거, 뭐 붙여 넣는 거, 소스 추가하는 거, 뭐 이걸 이쪽으로 다시 소스로 보내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만약에 저거를 실제로 혼자서 실습하면 진짜 하루 걸릴 것 같은 느낌? 네, 그 부분 고려를 못했네요. 제 생각에는 우선 노트북 LM을 가지고 한번 갖고 놀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놀다 보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실 저도 제가 정보를 접하는 게 아까 했던 그런 AI 사이트 정보 스크래핑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유튜브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AI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이거는 제가 한 번씩은 접해봤던 AI 서비스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요.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서비스들이냐면 다 LLM 서비스들을 다 끌고 와서 그거를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해서 제품을 내놓았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PM님 원장님도 그렇고 회의를 녹음한 거를 가지고 녹음한 거를 딱 전송하면 회의 이미지 파일로 녹음한 거를 정리해주는 그런 어플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2만 얼마 주고 쓰신대요. 사실 요거 진짜 생각해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거 한 2시간이면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고 녹음 파일을 GPT가 대본을 짜고 분석하게 하고 이 분석 자료를 요약하게 한 이건 우리가 이 연결한 걸 빼고 GPT한테 우리가 음성 파일 넣고 너가 이거를 분석하고 요약하고 이미지로 만들어줘. 요거잖아요. 그쵸? 이거밖에 없잖아요. 클로버 노트가 맞아요. 클로바 노트가 그 정도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클로바 노트를 가지고 텍스트나 AI 그걸 정리가 되지만 한 장 원페이지 이미지로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AI에 더 기능 넣어서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회의한 거를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면 GPT가 분석해서 요약을 하고 요약한 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게 2만 얼마짜리 서비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개발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툴을 다룰 수 있는 기능만 알고만 있으면 뚝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지금처럼 네. LM에 넣어가지고 뭐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죠. 네. 그래도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GPT에 넣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은 게 그냥 내가 바로 녹음 파일을 핸드폰에서 바로 넣고, 물론 여기다가 또 GPT에서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서비스를 해서 누구는 월 구독료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어서 그냥 우리 내부 사람들은 그 GPT 우리가 월 구독료로 막 2만 얼마 내잖아요. 근데 API를 따와서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진짜 GPT 한 달 내내 주고 장창 써봤거든요. 3,000원이 안 나와요. 그 GPT API를 따와서 쓴다 그러면. 근데 우리 그 2만 얼마씩 내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개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내가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GPT를 유료 버전 안 쓰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비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량에 비해 비싸요.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나왔다. 나오고 있네요. 그쵸? 드디어 나왔네. 제가 문서를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요걸 워드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건의제도 규정 및 실적 자료, 주식회사 나시스까지 해가지고 다 나오죠. 기가 막히게 나오죠. 이름까지 다 들어. 네. 더미 데이터까지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보내고, 이건 제가 임의로 데이터 매핑했습니다. 대표님이 열어보시고 회사 규정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뭐 담당자 이름이나 이런 부분 틀린 것만 검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권한위임 규정. 물품은 팀장은 100만 원까지 쓸 수 있고, 막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대표 여기 직인 찍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양승인. 이건 다, 이런 것도 다 대표 이름 정확히 들어갔네요. 그리고 OJT 일지대장, 현장 직무훈련 일지대장. 엄청나게 나오죠. 이게 사실 지금 몇 분 걸렸죠? 한 20분 걸렸나요?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0, 30분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도 만드는 게 클로드만 쓸 줄만 알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넣어주는지만 이해가 되면 엄청나게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아까 OJT 관리대장인데 네. 그 회사의 저 작업자 명부와 이런 게 다 데이터를 주니까 지가 OJT 한 실적까지 저렇게 만들어주는 그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더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름만 바꾸라고 하시면 돼요. 그 직원 4대 보험 명부에 맞게 이름만 바꾸세요 하면 나머지는 크게 뭐 바꾸지 않아도 되죠. 사실 이거 뭐 기관에서 이걸 본다고 이게 옳은 데이터인지 틀린 데이터인지 확인하나요? 있구나 없구나만 확인하거든요. 근데 있는데 이름 4대 보험 우리 직원에 맞게 들어가 있는지만 그 정도만 확인하지 않을까요? 디테일하게 이거 진짜 했는지 막 일지대장 들춰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문서를 뭐 괜히 많이 특허맵 한번 봐볼 수 있어요? 특허맵은 사실 특허맵은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해줬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특허명은 제대로 들어갔네요. 이거 특허명은 제대로 들어갔고, 특허 목록, 특허명. 사실 요 정도 이거는 이제 쓸 수 없는 데이터죠. 변리사님이 작성해줘야 되는 데이터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그 정도 패스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어렵지 않게 모든 것들을 다 생성해낼 수 있다. 그래서 문서 생성할 때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PPT나 뭐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노트북 LM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시고, 문서 제작할 때는 클로드로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진짜 프로그래머여서 이 문서 제작 이것도 결국에는 클로드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 거거든요. 컴퓨터 언어 파이썬을 다룰 줄 알면 이것도 우리가 직접 생성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클로드라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사님이나 문서 많이 만드셔야 되는 분들은 요렇게 하면은 매우 훌륭하게 툴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처음에 1부에서는 좀 이게 코딩에 대한, 그리고 개발에 대한, 그리고 이 AI에 대한 시각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일부를 했었고, 2부는 실제로 우리가 컨설턴트 분들이 AI를 다뤄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리라, 좀 표정을 보면은 그래도 다행히 긍정적인 표정이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기술 개발은 계속 더 좋은 게 계속 더 좋은 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저도 커서를 쓰고 있는데 안티그래피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막 이런 계속 한 달이 걸러서 더 좋은 게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와요. 노트북 LM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물론 우리 협회를 통해서 이런 모교 특강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도 있는 프로그램들 정도만 내가 좀 체득화하고 영업이나 이런 일에 좀 활용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좋은 생산성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질문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